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한 중견기업에서 나름 입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에요. 지금은 제가 잠시 임시 발령이 나서 지방에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에 내려온 지는 한 3년 정도 되었어요. 올해 다시 본사 발령으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아내와의 문제 때문에 서울 발령을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혹시라도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의 이야기는 사실 흔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남편을 그리고 자신의 부인을 얼마나 믿고 그 결정을 하느냐에 달렸겠죠. 저는 사실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무조건 가족과 함께 동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공부하는 아이의 학교를 막 전학시키는 것도 사춘기의 아이에게 그닥 좋을 것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서 일단 당분간은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는 무렵 저도 그렇고 아내와 아이도 그렇고 주말 부부로서의 생활에 그런대로 적응해 가고 있었죠. 저는 물론 회사에서 내어준 숙소에서 생활을 하느라 아내가 해주는 집밥을 먹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쉬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직원들과 맘 편하게 저녁에 술도 마시고 하니 또 나름 그 생활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도 혼자서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아내는 가끔 투정도 부리고 힘들다고 하기도 했지만 살림 잘하고 아들 야무지게 잘 키우는 그런 아내였죠. 2년째 되니 제가 가끔은 일이 많아 주말에 집에 올라가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점점 힘든 내색을 더 표현하더라고요. 일이 얼마나 많길래 그 회사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집도 안 보내주냐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제가 놀면서 안 가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저도 좀 무뚝뚝하게 아내를 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아내의 투정과 힘듦을 알아주고 받아줬다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후회도 좀 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는 외로움과 힘듦을 스스로 달래는 법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오는 남편한테 조금은 살갑게 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고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면 자기와 시간을 좀 보내주던가 아님 집안일을 좀 도와주던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 저에게 늘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모든 똑같은 하루의 사이클이 늘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또 투닥투닥 싸우는 부부싸움의 소재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이런 생활이 거의 3년 차로 접어들어갈 때쯤이었어요. 아마도 이때쯤 아내의 일탈이 시작되었고 그 일탈의 시작이 지금 어떠한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내 친구 중에 민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한 동네 살고 같이 만나는 친구들 중 한 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친구들 모임에만 나오면 명품 가방에 옷이며 신발이며 고가의 쇼핑을 엄청 잘하고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그 여자에 대해 한 번씩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뭔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 집 남편이 공무원이었거든요. 그렇게 사채를 부릴 만큼의 월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건지 제 아내도 뭔가 부럽다는 눈치 반, 돈의 출처를 궁금해하는 것 반, 그렇게 그 친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전 그냥 아내의 푸념이나 뒷담화를 들어주는 게 다였기 때문에 그 친구 이야기에 특별히 관심을 두진 않았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저희와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고 아내는 그 친구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아내의 일탈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남편은 공무원인데 반해 쇼핑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던 거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남자를 만났던 게 아니고 한 비밀 카페 소규모 채팅방에서 만나는
은밀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중간 거래자가 있고 계약서도 있는 그런 만남이었죠. 여자는 이혼녀나 미혼만 가입이 가능하고 남자는 나이가 좀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입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돈으로 여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계약 기간은 6개월씩, 그리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더 연장이 가능했죠. 일정 금액의 돈을 여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서로에게 협박이나 어떠한 합의되지 않은 요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남자들은 주로 돈이 좀 있는 나이가 있는 남자들이고 결혼이라는 굴레를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남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제 아내는 그 친구의 소개를 받고 그 세계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 유부녀인 제 아내는 심지어 이혼녀라고 거짓말을 해서 계약서를 쓰고 한 남자를 소개를 받은 것 같더군요. 심지어 저희는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은 만난 것 같았고 그 횟수가 잦았기 때문에 아마 받는 돈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 아내와 아내 친구는 그렇게 얻게 된 돈으로 쇼핑하고 먹으러 다니고 돈 많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원래 제 와이프는 제가 한 번이라도 집에 와야 하는 날, 만약 집에 오지 못하게 되면 어쩔 때는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많이 냈었고 기분이 우울하거나 힘들어하는 날도 사실 많았었습니다. 빨리 지방 발령이 끝나기만을 늘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제 아내가 변한 게 그때쯤부터였나 봐요. 예정도 없이 제가 집에 오는 날이면 원래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당황하거나 왜 연락도 없이 왔냐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전화로 늘 투정, 불만, 짜증만 가득했던 제 와이프가 또 조금은 밝게 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아내에게 먼저 전화하면 늘 볼멘 소리만 하던 여자가 조금은 그렇게 밝게 변하니 그때 전 기분이 또 좋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그렇게 기분 좋아했던 거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네요. 제 아내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게 전부 다 돈 때문이었나 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것도 참 제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야죠. 제 아내는 이런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계약 기간의 첫 6개월이 끝날 때쯤 어이없게도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제 동료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용히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아마도 오해일 수도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제 아내를 만나는 걸 봤다고요. 처음엔 제 아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목소리까지 완전 똑같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제 아내만 보고 아는 척하고 인사해야지 하러 갔다가 옆에 남자가 있는 걸 보고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남자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저에게 전화해서 알려는 주지만 그래도 매우 조심스럽다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내에게 확인하고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는데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아내 몰래 평일에 월차를 써서 서울로 올라와 친구 차를 빌려서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정말 아니길 바랬는데 한 지하 주차장에서 제 아내가 한 남자를 만나더라고요.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피가 거꾸로 솟구쳤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 동료가 말했던 외형의 남자는 맞긴 한데 그랬다면 최소한 뭔가 분위기가 둘 사이에서는 좋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본 그 두 사람의 분위기는 이상하게도 뭔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듣느라 잘 못 듣기도 했었는데 분명히 두 사람의 모습은 불륜 남녀가 만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제 아내가 남자에게 뭔가 사정을 하고 남자는 뭔가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는 듯한 마치 갑과 을의 관계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싶었습니다. 아내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 남자에게 얘기했고 그 남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계약서에 있는 대로 일단 법적으로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면서 뭔가 잔뜩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어요.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서야 되겠다 싶었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는 붙잡는 아내를 뿌리치고 들어가 버렸고 제 아내는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놀란 아내는 당황했고 저는 일단 제가 아는 사실을 말했고 아내는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계약서를 쓰고 그 남자를 만난 건 맞더라고요. 아내가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그런데 자기도 중간 관리자가 다 알고 자기의 약점을 잡고 사기치려고 했던 것 같다면서 억울한 것도 있다면서 얘기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제 아내는 첫 계약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유부녀인 걸 어떻게 그 남자가 알게 되어서 계약 위반이라면서 변상을 요구했던 거더라고요. 더 웃긴 건 그 카페 중간 거래자는 제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회원으로 받아서 소개시켜줬고 그걸 빌미로 제 아내를 협박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남자가 제 아내에게 썼던 돈에 더해서 계약 위반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등 따져서 억대가 넘는 돈을 제 아내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쉽게 돈을 받아 쓰던 재미를 보고 싶었던 제 아내는 무서운 덫에 걸려들었던 거죠.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미 다 판을 짜놓고 제 아내에게 달려드는 거라 그쪽에서 처음부터 사기치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그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 사람들의 그런 비밀 모임 자체가 불법적인 거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유부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남편에게 알려지길 무서워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해서든 토해내고 더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쓰레기 같은 놈들이죠. 물론 제 아내의 책임도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이상 저는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편인 내가 알게 되었으니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은 하나도 줄 수 없다고 얘기했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좋으니 서로 같이 맞고서로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발을 빼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놈들과의 돈 문제는 그냥 그렇게 해결했다고 치는데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아내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심지어 이 아이가 제 아이인지 그 남자 아이인지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고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가 이젠 밖에서 임신까지 해왔다는 걸 알고 나니 전 정말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이 일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의 하루하루는 지옥같이 느껴지더군요. 100%그 자식 아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 아내는 무조건 아니래요. 제 아이가 맞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정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뭐하고 그럴 정신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 모든 걸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케어도 가능하니까 그냥 빨리 이혼하자고 당신 몸 하나 바로 나가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럴 수 없다고 그리고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저에게 매달리는데 정말 더 싫어지더라고요. 임신했다는 얘기에 저는 이 여자와는 정말 단 1분 1초도 함께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 여자 뱃속에 딴 놈 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저의 이런 반응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더니 법원 측에서는 일단 아이가 태어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 후에 그때 다시 이혼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지금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겠죠. 하지만 저보다 더 할까요? 16년을 함께 살았던 여자고 살면서 이런 의심은 정말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서 서로를 믿으며 살아왔는데 말이죠. 이건 뭐 뒤통수도 핵폭탄급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뭐라 말로 설명할 수도 없네요. 아, 그리고 제 아내를 여기로 끌어들인 친구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친구는 약 1년 동안 그런 불법적인 만남을 하고 있었고
제 아내가 들킨 걸 보고선 바로 발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중간 거래자가 그 친구도 유부녀라는 걸 걸고 넘어져서 제 아내와 똑같은 관계를 밟고 있나 봅니다. 그것들이 진짜 악질인 거죠. 결국 그 친구도 남편에게 사실대로 털어놓고 지금 이혼을 하니 마니 그러고 있는 것 같던데 같이 법원에 들락날락 할 것 같네요. 이번 일을 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 아내는 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애나 어른이나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뒤늦은 잡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제가 100%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돈 쓰는 것 때문에 아내에게 그동안 타박도 많이 했었죠. 그런 아내는 또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겠죠. 그 어느 것 하나 멘탈이 제자리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 법적인 제 아내의 출산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출산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는 하지만 그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얼른 유전자 검사의 결과지가 궁금해서 기다릴 뿐이죠. 그 태어나는 아이는 또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하고 또 태어났는데 진짜 제 아이라면 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그것도 조금 막막하긴 합니다. 이젠 아내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정이 떨어질 대로 다 떨어진 것 같아서 부부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제 아이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기만 합니다. 일단 이 모든 상황을 가족 어느 누구에게도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고 결과가 나오면 대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아내는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한 터라 친정에서 좀 있어도 되겠냐고 여쭤보고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이도 자기 동생이 생기는 줄 알고 나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있을 결과의 후속편을 원하신다면 들려드리도록 하죠.